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윤석열 대통령. 지난 한 달 동안 기존 청와대 스타일과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진심이 담긴 소통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보여주기인지 아직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금만. 저기 잘 놀고 있어. 다 지금 취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그래, 잘. 제가 21년 전에 여기 부산에 근무하러 왔는데 영문회집이 유명하더라고. 자, 이거 먹는 게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내가 부산 근무할 때 구민동에 있을 때 그 점심 먹으러 자주 가던 통영집이라고 그 멍게 비빔밥집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도 열린음악회의 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 아내와 열린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NSC 회의는 소집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그 시간에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한가로운 백화점 쇼핑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 한 달 됐었는데 지금까지 소감이나 한국으로 오냐 방향에 대해서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때 아닌 반도체 특강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과외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를 더 해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열띤 강연 분위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연휴도 잘 보내셨어요?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화물연대 법 돌입하는데 좀 물류대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글쎄요.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다 보면 제 질문 아닙니다. 국무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시죠? 오늘은 좀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국무회의를 심도 있고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좀 일찍 마치시게. 40-50분 늦었죠. 50분 늦었어요. 사실. 예. 그렇긴 해도 뭐 그렇게 열심히 국무회의를 하신다니까 대통령께서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셨어요. 저보고 국무위원들 오늘 숙제 많이 받아갔을 거예요. 아,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뭐 살아있는 회의였어요. 예, 맞습니다. 명령만 듣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선자들의 모임답게 잔치집처럼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오세훈 시장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던데 저 그런 기분도 나죠?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끝으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제 특강을 해주실 분입니다. 자,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특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의 특강, 여러분 힘찬 박수로 시작의 공연을 열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 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예, 성일종 정책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다네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임대주택에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 격리한다라고 표현을 썼다고 그러셔서 무심코리한다. 격리가 아니고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격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해주신 성일종 정책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동이 많았습니다.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해가지고요.
정치권에서 흔히 실언 파동이 자주 생기는데요. 챙겨드리는 정책을 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던 와중에서 나온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지방선거 이후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분 친위 교파 갈등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국회의원들께 물어봐 주세요. 당의 변화 쇄신을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께 물어봐 주세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냥 편안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습 방안, 그 다음에 지도부 구성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것도 있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평가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공론인가요? 아니면 차분한가요?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어떤지. 진지해요. 이재명 의원 이야기도 나왔던데. 패배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이재명 의원님 책임론 관련해서는 논의가 하나도 안 나온 건가요? 얘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전할 얘기가 없습니다. 책임? 이재명 의원님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지. 아직 난상 토론과 격론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한 번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아마 이재명 의원, 송영길 후보 얘기가 아예 안 나왔나요? 아니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재명 당선 의원님 최근 이야기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론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보자.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는 이 공천 절차에 대한 그런 문제인식.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 이렇게. 한쪽의 주장이 혹시 어떤 걸까요? 이제 취재들 하시고. 오늘 좀 차분한 분위기였다는 평가들이 좀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냥 한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같은 입장에 얘기만 하니까 싸우는데. 의원님도 발언하셨어요? 저는 토론할 분위기가 토론하지 이제. 그러나 그래도 아니었어요. 아니던 것.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잇따른 패배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조금 이색적인 발언이 나왔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에는 두 개의 유령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두 개의 유령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참여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까지는 안 할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이야. 공기가 빠져가지고
안 되겠어? 방이 백조 같은데. 옛날엔 여기 3선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서울을 비롯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어질 많은 평가들이 일단 어떤 공개는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 이게 지금 비공개로 한 게 일부 의원님들 반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들 사이에 공개 범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왜요? 각자 이제 판단이 다르니까요. 지금 이제 뭐 발제문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두 분 발제의 취지는 지금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침체에 대해 초입에 서 있다. 그리고 당신과 민심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것. 정말 민감한 얘기나 이런 걸 했으면 또 그런 걸 또 감추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되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한적인 비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메모하신 것 같아서 공유해 주시고. 대선 지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들을 초선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조심스러움이 가지는 의미, 공개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초선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지금 판을 좀 관통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민주당에는 지금 두 개의 유령입니다. 두 개의 유령이 있다. 하나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승고관 대선 후보,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그 반대로는 그러니까 잘했지만 졌다. 잘했지만 졌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결국은 송고관 대선 후보가 있었고 송고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패배의 원인이 없는 이런 기류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적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